너무 쉬워서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수능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는 언제나 이제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작품의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은 되게 편해지거든요. 일단 보기부터 조금 보고 한번 가볼까요? 보기. 5회 보기부터 조금 읽어보면 이 가이드가 좀 제시가 될 텐데. 짠짠짠짠짠. 페이지 7번 문제였죠? 7번 문제. 소야의 노래는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수탈이 더욱 극심했던 1938년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감정기 억압적 현실을 살아가는 뭐예요? 지식인의 비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제감정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의 비애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납득하시면 되겠고요. 일제감정기라는 시대적 현실과 관련지어서 이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통일을 해볼까요? 수능 완성 넘어서기에 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니까요. 자,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소리. 자, 벌써 수식어의 이미지가 있죠? 소야의 노래입니다. 소야의 노래. 자, 수식어 뭐가 붙어요? 무거운. 그리고 이제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제감정기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뭐로 볼 수가 있어요? 일제감정기의 억압, 부정적 현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끄는 때문에 뭘 잡으시면 되겠어요? 끄는 우리 끄는 끌다인데 끄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끌다보다는 끄을다로 해가지고요, 운율감도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그 순간을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부르고요?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전부 다 뭐다? 자신의 정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끄는 소리가 내 맘의 뒤를 따르고, 그러면서 이제 쇠사슬의 이미지를 소리까지 형상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청각적 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무거운 마음을, 그렇죠, 나의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청각적으로 형상화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죠. 그 다음,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자,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나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 자유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자유가 있긴 해요. 자유가 있기는 한데 이 자유는 어떤 수식어를 갖고 있어요? 쓸쓸한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적인 자유로 읽으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뭐예요? 있지만이란 말이야. 결국은 뭐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결핍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 결핍이죠. 있지만, 나군요. 있으나, 풋풋이 흰눈이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키워드도 뭐야? 이정표라는 단어죠. 이정표라는 건 뭘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소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혹은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흰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흰 눈은 물론 긍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근거는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감추고 있으니까. 일제감정기가 너무나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정표도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썩은? 이라는 수식어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상징하는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방향의 상실, 광복 추구의 상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러운 발자국은 함도로 찍혀. 그래서 그 눈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나오는 거야? 플러스 더러운 발자국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일제감정기의 다 억압들을 형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치미는 마음. 자, 동그라미 쳤어야 돼요? 나의 지금 뭐가 등장했어? 이거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치미는 마음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분노가 되죠. 이 지식인으로서 일제감정기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마음 때문에 이 행동이 뭐야?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자, 갑자기 낯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조국이기는 하지만 일본에게 뺏겼기 때문에 혹은 일제감정기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낯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분노가 저항적 태도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뭐로 끝난다는 거야? 이 마음에 이 낯선 돌에 던지는 이 돌의 마음이 결국은 개가 짖을 뿐에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선이 뭘까? 좌절감이라는 거야. 아, 내가 돌을 던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슬픔, 고뇌,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짖는다 때문에 청각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어메야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좌절감 다음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어메야. 야, 갑자기 어메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어메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연산작용이 있는 거냐면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조국이에요, 조국. 조국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야? 부모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고 싶은 건 모성애의 이미지인 거고요. 이 모성애는 뭐까지 이어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상실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도노법, 영탄적 어조,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 전부 다 괜찮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어메야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어메야가 어디 있어 지금? 차디찬 묘 속. 수식어 촉각적 심사까지도 이제 부정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차디찬 묘 속에 있느냐. 이제 상실감이죠. 정월 기울어 낙엽송에 쌓인 눈바람에 흐트러지고. 정월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지. 아까 전에 이 눈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정월까지 나왔잖아요. 정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뭐라는 거야? 이거 두 가지 합쳐서 뭐예요? 이 순위도 나왔다니까? 계절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등장시켜서가 요즘 되게 많이 등장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느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왜 겨울로 상정했는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다 똑같아요. 삼진승 우는 소리에 더욱 처량이. 얘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뭡니까? 우는 소리에. 삼진승이 진짜 울겠어? 진짜 처량하겠어? 안 그렇겠죠?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입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서. 이 파랗다라는 색채감 역시도 되게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진눈깨비는 금시로 내려 비애를 적시울 듯.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선, 이 분노가 결국은 이제 뭐까지 다가가게 돼요? 비애, 슬픔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쓴 거예요? 자연문을 쓴 거예요. 자연문. 그래서 개울물, 그다음에 삼짐승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진눈깨비 전부 다. 그리고 뭐 하는 듯 나왔으니까 직유법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형수의 발은 무겁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쇠사슬을 마지막 구절까지 끌어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쇠사슬을 왜 갖고 있었을까? 일제감정기에 살고 있는 지식인의 마음의 무게가 그렇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 뭐로 끝나게 돼요? 도형수로 끝나게 됩니다. 도형수는 결국은 죄인, 수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무겁다로 끝났으니까 긍정으로 끝났어요? 부정으로 끝났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어떻게 등장할 것이다? 의지적 태도, 미래 지향적 태도, 낙관적 태도,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거 다 지워주시면 되는 부분들이다.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작품. 자화상2. 얘도 수능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에요. 얘도 좋아할 만한 작품이죠.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고. 진짜 좋아해. 왜냐면 까마귀, 검정색. 여러분 딱 이것만 봤을 때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철저하게 긍정적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속성이 나올 거야. 까마귀 나빠 보이지? 하지만 수식어와 서술어를 보니까 어때? 긍정적이지. 이게 10년 내내 나오고 있어요. 10년 내내. 그 뉘앙스를 이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화상이. 근데 봐봐. 제목에서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자화상이라는 거 우리 어디서 배웠게? 이 자화상이라는 거. 자기를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뭐의 키워드가 나와야 되냐면 성찰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윤동주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런 것들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자,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벌써 까마귀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이 까마귀의 수식어는 전신이 검다라는 색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까마귀와 까치를 비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뭘 느껴야 될까요? 이게 감정적 어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막 태도의 변화 이딴 거 나오면 틀렸다고 해야 돼. 단정적 어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자, 수식어 뭐가? 높이 앉아인 거지. 까마귀의 포인트는 높이야. 높이 앉아. 이 높이라는 건 언제 쓰기 때문에 우리 창기파란가를 배웠잖아요.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서리도 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고한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이 형상화할 때 자주 쓰이는 수식어고요.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눈은 이 스노우가 아니라 이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눈인데 아이가 됐는데 수식어가 형형하다라고 했으니까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설원인데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 과연 이 설원이 긍정일까 부정일까를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약간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지향성, 이상향 이런 이미지인데 뒤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눈은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설원이라는 건 어때요? 되게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상 추구라기보다는 비판적 시선으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그러면서 이 까마귀의 이 형상을 수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얼어붙은 지상에는 부정적 현실.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부정적 현실.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라이크죠. 직유법.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는 않는다. 자, 까치는 뭐래요? 인가의 앞마당을 넘본다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어때요? 까치는 비존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얘도 철저하게 이제 뭐를 읽어야 돼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세속적 가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일제감정기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친일파, 부기공명, 그죠? 6.25 때도 뭐야? 개인의 탐욕, 전체 이데올로기, 우리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식의 이미지. 인간 소외받는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시민적인 태도,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유자소전에서도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 문학을 관통하는 이 주제의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 뭐랑도 연결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배웠었던 탄군과 탄군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머지 세속적 가치는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요 고전 소설에서부터 되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본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철저하게 검다. 요 얘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겉과 속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얘가 뭐예요? 순수성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 이 작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전개 방식이 뭐게? 대조적 시어의 사용이에요. 대조적 이미지. 첫 번째 대조는 되게 쉽게 보이거든요. 이 까마귀와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까마귀와 까치의 차이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검정색과 흰색이에요. 전 세계 우리 세상은 어떤 색이야?
화이트야 화이트. 근데 우리 까마귀는 어때요? 블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금성으로 때려버리면 여긴 철저하게 뭐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부정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겨울이 되자 시간 나왔죠. 온 세상 수북히 눈은 내려. 그죠?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시어의 반복을 통한 강조. 나는 화자가 드러났네요.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의 검은 까마귀가 마지막에 너무 중요하죠? 되리라. 무슨 태도예요? 의지적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시나 낫이나 똑같이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지식인의 이미지라는 게 동일해요.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뭐로 끝나? 마지막에 뭐로 끝나? 무겁다로 끝난단 말이야. 현실 인식에서 끝나버려요. 와 세상 족같네. 부정적이네. 에서 끝나는데 얘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나 세상이 흰색이고 더러워도 나는 고고하게 순수하게 의지를 갖고 지켜내겠다 나를. 이런 식의 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읽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와 연결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체념하는 시와도 맨날 연결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같이 내드린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속성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굿.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보실 작품은 사제곡을 보기 전에 현대소설부터 좀 가볍게 보고 갈까요? 네, 가벼운 작품이니까 현대소설 보죠. 쭉쭉 내려가시다 보면 뭐가 등장? 포대령이 나옵니다. 포대령. 페이지 37페이지. 포대령 보죠. 선생님 잠깐 끊어줄래요?